작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던가요?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만큼 작물이 자란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늘만 쳐다보며 발자국 소리로 키워내던 작물은 시설 재배로 기후 조건을 뛰어넘기는 등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남이 걷지 않는 경관 농업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열대 작물을 가지고 경관 농업을 하고 있는 이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젠가 그대가 준 눈부신 꽃다발 그부터 경관 농업이라는요, 봉평, 평창의 메밀꽃 축제 알고 있고 또 저 아래 보성에 가면 녹차밭을 갖춘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돼서 관광 농업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그것처럼 보러 오게 만드는 걸 갖춘다 경관 농업이라 그러거든요. 그걸로 인해 갖춘다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때엔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바나나 잎이라든가 아니면 성장 과정 아니면 꽃 달려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참 신기하고 그 맛이 진짜 바나나 여태까지 먹어본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이거다. 원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런 열대 작물도 보여주면서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나나를 이제 구입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키우니까 진짜 바나나 꽃이 폈는데요. 진짜 황홀했었어요.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열대 작물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보통의 존재 이학원 씨의 삶 속으로 걸어가 봅니다. 열대 작물과 달콤한 사랑에 빠진 이학원 씨를 만나기 위해 찾은 원주시 지정면의 한 농장. 이학원 씨가 이른 아침부터 큰아들과 함께 화단 정리에 한창인데요. 구덩이를 꽤 깊게 파네요. 여기에 들어설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던 찰나 두 사람이 향한 이곳에서 궁금증의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놈을 갖다 심어야지. 바로 열대 작물들이었습니다. 파파야, 커피 체리, 애플망고, 바나나 등 열대 작물들이 자라는 과정부터 식생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열대 작물들의 종합 선물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 하나 하고 저쪽에 2개 하고 4개를 가지고 나가자고. 겨울이면 체감온도 영하 20도인 원주에서 열대 작물을 키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화분에 있었습니다. 바나나가 생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자라는 온도가 26도래요. 최적 온도 26도를 맞췄을 경우에요. 밤낮으로 딱 맞춰놓으면 큰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커요. 그 기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7, 8월 달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물들을 땅에 바로 심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온실한 화분에서 겨울 동안 성장기를 보내고 난 후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깥 세상으로 독립을 시켜주죠. 이 심는 방법을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싣고 갖고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해갖고 수기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어깨에다 딱 져갖고 최대한으로 숙여갖고 잎이 다치질 않게.
바깥 세상으로 독립할 때쯤 멋있게 잎이 자라 경관용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망설이게 하는 게 사실 그 부분이거든요. 연료비. 우리 원주 지역에서 남쪽 지방 농장하고 그 크다는 뭐 3,000평, 4,000평, 5,000평 이런 농장하고 과를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거는 여기서는 연료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쟁이 안 돼요. 이런 열대 작물을 갖고 자원으로서 해서 경관농업을 한다면 이거는 비전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서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씩 연구를 하면서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대량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지만 원주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난방비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경관농업. 패션 프루츠의 수정까지 직접 하는 이학원 씨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패션 프루츠가 따뜻하다고 해갖고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삼복도에는 꽃이 피지를 않아요. 그냥 그 덩굴만 무성하게 올라가요. 더위를 기회 삼아 경관농업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쪽보다도 여기가 선선하고 이럴 적에 꽃이 피고 더 과가 달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후 특성을 이용을 하자 이거죠. 남부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운 강원도 원주에서 이학원 대표는 틈새 시장을 찾아냈습니다. 묘목을 화분에 심어 판매하는가 하면 열대작물들의 꽃과 열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대로 생각을 전환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적중했습니다. 오, 여기 바나나 봐. 아우, 붙었네. 날씨도 추운데 너무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번 와봤지만 올 때마다 색다르고요. 정말 관심이 많아요. 길러보고 싶어요. 남편한테 온실도 지어달라고 몇 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 적 있거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기란 쉽지 않죠. 그렇다고 이학원 대표가 처음부터 농업인의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35년 공직 생활을 마친 후에야 경관농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교도관 생활을 한 게 35년을 했습니다. 하면서도 이런 농업에 대해서 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제 생활을 놓지는 않았어요. 틈틈이 농업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전 경험을 제 나름대로는 다 해봤어요. 유실수, 야생화, 삼채, 블루베리. 이런 노력 덕에 나름의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이 토종 다래였습니다. 20년 전 농장 뒷산에서 캔 이 다래나무를 심어 경관농업으로 활용하고 종자와 묘목에 관심을 갖고 토종 다래 신품종까지 개발해 소득 창출도 이뤄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한 시간에 농업이 아니면은 농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쪽 가고 싶으면은 노력을 하고 틈틈이 연구도 하고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가능한 농부의 삶.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쌀 바나나 빵을 할 거예요. 1차 쌀로 파는 것보다는 이렇게 빵을 한다든가 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팔면 좀 농촌 부자 되라고. 아내 박찬희 씨는 바쁜 남편 대신 농업 관련 기술 교육을 받으며 지금의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엔 농장의 보탬이 되기 위해 한켠에서 바나나와 쌀가루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맡아 운영 중인데요. 아내의 쉼없는 노력은 농장을 빨리 정착시켰습니다. 되게 색다른 농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양한 관광 같은 그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바나나 빵으로 더욱 달콤해진 농장. 지금은 촉촉해요. 네, 맞아요. 근데 옆 겉에 살짝 바삭한 데도 있고 여기가 일단 견과류가 들어가서 너무 좋다. 농장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6차 산업을 하고 있는 농장이거든요. 제가 농사도 짓고 판매도 하고 가공도 하고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농산물 관리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험 쪽으로 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명, 농장을 6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곳에서 카페를 책임지며 진취적인 청년 농부로 거듭나고 있는 큰아들 준희 씨입니다. 미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던 준희 씨는 아버지의 눈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느끼고 함께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엔 농업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 중인 준희 씨. 청년 창업으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온실 2동을 지었고 지금 그곳에서 패션 프루츠와 큰아들의 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큰아들에겐 이학원 대표의 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융복합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가족 간의 화합이거든요. 우리 세대하고 젊은 세대들은 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첫 해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서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요. 지금 신세대들은 아빠가 얘기했나고 맞아 이렇게 따라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대화를 통해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결국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가족이 한마음으로 농장을 이끌어가는 건데요. 세 사람은 아침마다 모이는데 시간 투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가고 큰아들도 그 중심에서 열심히 농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덕분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스승이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문 상태에서 이 지금 가로로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제 낮 시간에도 이렇게 세로로 그렇게 꽃이 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지는 게 아니, 그게 아니었다. 이게 이틀을 피는데 수정이 안 됐을 경우에 이틀 만에 떨어져 버리고 밤에는 이렇게 또 아물어져. 그 아무는 게 아니라 그러던데. 그냥 그렇게 꽃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났다고 하던데. 이렇게 이거는 이랬다가 혹여나 네. 뭐 냉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자식의 큰 스승은 부모라죠. 아들에게 이학원 씨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카페를 갖다가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과일을 갖다가 수확하면은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음료로 갖다 제공하는 것보다 과일로서 이제 농작물을 갖다가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확충이 갖다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이 가는 편이에요, 패션으로치. 우리 농업 분야가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좀 더 부가가치를 높이고 뭔가 경영으로서 헤쳐나가는 걸 보면 기특하죠. 현실과 부딪히면서 앞으로 뭐 한 몇 년은 더 뭐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제 가능성을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빠도 농장을 갖고 나가는 아들의 노력에 내심 흐뭇합니다. 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후계농이 없어갖고 나 고민한 분들도 많은데 우리 큰아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는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70까지만큼은 내가 밀어줄게. 그 다음에서는 아빠한테 뭘 바라지 말아라. 물론 손은 놓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은 아빠를 믿거나 아빠한테 의지하지는 말아라. 그때는. 그렇게 교육을 계속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달콤한 열대작물 매력에 푹 빠져있는 이학원 씨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울창한 열대우림을 헤치며 다가오는 그녀.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민지. 저는 여기 우리 농장의 상모섬 이학원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바나나 나무를 사실 지금 처음 봐요. 처음 보셨겠죠. 다른 나라, 예.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예.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큰 이파리 같은 건 봤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 건 처음 봐서 좀 신기해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찍어도 돼요? 당연하죠. 제 개인 소장으로. 예, 예. 여기 아마 좀 있으면 한 열흘 정도 있으면 꼭대기부터 이거 내려올 거예요. 와. 보기만 하면 어김없이 카메라를 꺼내게 만드는 마성의 열대작물. 민지 씨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제가 직접 신청해주신 예. 노사연님의 예, 예, 만남을 준비했는데 예. 혹시 이걸 신청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사람이란 다 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는 게 인연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사람하고도 만나게 된 동기도 인연에 의해서 만나지 않았나. 우리 집사람이 저를 2시간을 제가 이제 약속 시간을 늦었는데 그래도 저를 기다려 줬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대표님이 저한테 지금 이 음료 주신 거, 아. 이거 무슨 음료? 아, 얘는 이 패션 프루츠, 일명 백향과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한 4년, 5년 정도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패션 프루츠 에이드라 그러는 거예요. 민지 씨, 맛이 어떤가요? 엄청 맛있어요. 네. 진짜 엄청 맛있어요. 다들 오시는 분들이 다 맛있다 그러고, 이런 패션 프루츠나 백향과 이 농장을 네. 우리는 이제 가꾸고 재배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우리 큰아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셋이서 가족농으로다가 이거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둘째 아드님께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 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썩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거니까요. 어렸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만 하고 오는 아빠나 엄마를 보면서 부모님과 즐겁게 지내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었겠죠? 당연함에 익숙해져 말로는 잘 못하는 말. 사랑해요, 아빠, 엄마. 우리 항상 두 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농장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여기서 다 일하는 게 이게 거의 홍화를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이다. 근데 너한테는 사실 해준 게 없어요, 걔한테는 진짜. 어려서도 그렇고 걔는
홍화 때문에 맨날 좀 그 관리를 이제 홍화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걔한테는 좀 그랬어요.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커져서 고맙고 아빠는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고마워.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이 전부인데 표현 못했던 말들이 표현 안 했던 말들이 너무 많이 남아 너무 마음이 아파 아직 늦은 건 아니겠죠 사랑한다는 그 말로는 부족해 무슨 말로 대신할 수가 있을까 나의 사랑을 웃고 있는 자랑스러운 당신을 이제야 하나 봐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대 말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이런 쪽에서는 신이 난다고 그럴까 행복해요. 이걸 가지고 한번 관광농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한 게 30년 동안을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뭐 능서화라든가 아니면 느티나무라든가 잣나무나 이런 것들이 거의 30년 산이 많아요. 지난 세월을 함께해온 느티나무는 바로 30년 전 가족을 이루면서 심기 시작한 꿈. 아름드리 같은 가족이 있기에 아버지 이학원 씨의 꿈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가장 멋진 그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 고마워 이수.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